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11월 21일 기술적 분석이 존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고 부근에 도달하고 있어요. 올해의 고점은 나왔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좋은, 마치 유동성 장세를 보여주는 듯한 그런 흐름으로 일단 전고 부근에 와 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매도가 가능한 구간에 들어섭니다. 다만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죠. 예측은 하되 예단은 하지 말라.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투자적 관점의 시장이고 관성이 굉장히 좋고 추세가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내가 미리 예단하고 치게 되면 나중에 고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언더슈팅 때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생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많았었죠. 즉 뭐냐면 '내가 여기까지 빠지겠지.'라고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예단을 해 버리면 거기서 그 매수가 다 들어가거나 막 레버리지를 쓰거나 그렇게 돼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2323이 갭으로까지 깨지면서 그 아래에서 종목들이 더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러니 우리가 예단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 같은 경우가 33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하는 쌍봉을 만들었고 미국 시장도 그 위치에 올라와 있는데 우리 시장은 냉정하게는 122평도 못 오고 있죠. 물론 2차 전지 때문에 그런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시장 자체가 박스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잘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지만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해야 되고 어제 오전 시황과 간단 시황과 종목 때도 이야기 드렸던 것이 그러니까 장 초반에 매수 타이밍이 나왔어요. 근데 그 타이밍을 딱 놓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추격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오늘도 갭 상승이 뜨겠죠. 그러면 갭 상승했을 때 어제 매수 안 한 사람이 오늘 매수할 수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관망하면서 오히려 이제 매도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 시장이 쌍봉의 형태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 2495를 왔고 그 위로 올라가서 120평 구간에 가게 되면 주말에 기관차 방송 때 이야기 드렸죠. 그 구간에서는 매도가 가능한 패턴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인버스를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지수와 조금은 무관할 수 있는 한 발 떨어진 각계전투 종목을 접근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만 인지하고 있다라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심리적으로 혹은 기술적으로 쫓기지만 않는다라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저는 그런 데 쫓겨 가지고 또다시 추격해 가지고 물리지는 마시라. 저는 그것만 피한다라고 그러면 지금장 나름 여유 있게 연말 장세로 계속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자, 그럼 미국 시장부터 차트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30분 선물 보게 되면 참 얘네들은 굉장히 정직하죠. 그쵸? 이탈하려다가 버티고, 이탈하려다가 버티고, 이탈하려다가 버티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저점을 계속 올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빡빡한 구간에서도 이 정도를 지키고 있다라 그러면 내가 미리 꺾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매도를 쳐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은 별로 들지 않죠. 여담으로 요즘 미국 시장 가장 재밌게 보는 게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시가총액 싸움이거든요. 둘이 이제 어느덧 비슷해져서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3조 달러에 가까워지고 있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2.8조 달러. 아, 종목이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비싸도 되냐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총이 맞는 겁니까? 근데 어찌 되었거나 제가 보는 미국 시장의 어떤 상승 요인 중에 하나도 얘네들이 이렇게 자꾸 경쟁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얘가 올라가면 얘가 쟤도 올라가네 나도 올라가야지 뭐 이런 방식으로 즉 우리 시장에 최근에 그 어제 에코프로머티가 상한가 가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둘이 뭐 전혀 업종도 다르고 하는데 최근에 신규 상장되었고 공매도가 없는 그런 종목들이다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는 어떤 패턴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쉽게 안 빠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지수들은 이제 전고에 도달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뭐 거의 얼마 안 남지 않았죠. 이 정도 왔다라 그러면
이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돌파하더라도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이 구간은 반드시 다시 내려오는, 그쵸? 제가 주구장창 이렇게 올라가도 이야기 드렸던 게 뭐 한다? 예, 언젠가 반드시 120병 닿는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런 자리들은 다시 찍어 내리러 내려오겠죠. 만약에 나는 어떤 확인 매매 뭐 이런 것들이 싫다 그러면 저 위로부터는 물려도 되긴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늘 이야기 드리지만 '굳이 어렵게 물려 가지고 고생할 필요가 있겠는가. 패턴을 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고, 다들 똑같은 패턴이다. 그리고 우리 시장 오게 되면 이제 2495 자리를 도달을 했죠. 오늘 갭 상승 한번 여기를 갭으로 뜰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이제 매도는 주말에 기관차 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올라왔다 깨줘야 됩니다. 여기서 그냥 빠지면 그거는 매도 못 쳐요. 그거는 말 그대로 얘가 예단하고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렇게 올라왔다 깨질 때 그때만 가능하다라는 거. 지금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22평이 이렇게 꺾이는 모습도 그렇고 흐름 자체는 괜찮습니다. 어제도 시가 저가로 해가지고 상승을 했죠. 그러니 냉정하게 어제 매수를 못했는데 오늘 따라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시가 저가로 해서 다시 829 라인으로 오는 모습. 다만 얘도 마찬가지로 122평은 와서 이렇게 올라갔다 깨줘야지 매도가 좋은데, 다만 얘네들은 어제 에코프로머티가 상한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종목들이 8%대 이상을 못 올라갔다라는 것은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야기 드린 어떤 시장의 기조 변화, 이런 것들과 조금 맞물린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은 지금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든 종목을 들어가야 되겠다 싶으면 2차 전지 같은 종목보다는 지금에 와서는 좀 각계 전투를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쫓아갈 수 있어요. 위로 목표도 있고. 다만 만약에 흔들리거나 물렸을 때 견뎌낼 방법이 좀 없을 수 있다라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흐름들을 좀 지향하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급하게 들어갈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전 시황과 종목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